그래서 미스터 비스트도 다른 유튜버들에게 알려주려 한 거죠. 이런 방식에 더는 통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조회수가 급등했습니다. 왜 보존 편집이 유행했는가? 보존 편집의 효과는 실제로 강력합니다. 유튜브 컨트리뷰터 플래티넘 레벨로 활동하고 있는 사이쇼입니다. 후아. 해외에서 미친듯이 유행하는 편집 방법이 있습니다. 리텐션 에디팅. 한국말로는 적절한 단어가 없어서 임의로 보존 편집이라고 부를게요. 이 편집 방법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퍼뜨린 사람은 구독자 2억 명이 넘는 미스터 비스트. 그럼 따라 해야지.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야지. 그 방법을 유행시킨 미스터 비스트도 더 이상 보존 편집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선 여전히 유행하고 있는 이 보존 편집에 대해서 털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존 편집이라는 게 뭐냐? 동영상 편집에서 사용자의 주의를 최대한 오래 끌고 유지하기 위한 편집 기술 중 하나입니다. 이 방식의 핵심 목표는 시청자가 화면에서 눈을 뗄 수 없게 만드는 것이며, 이를 위해 여러 시각적 및 청각적 자극을 사용합니다. 주요 특징으로는 빠른 컷, 강렬한 소리 효과, 깜빡이는 빛, 연속적인 시각적 자극이 있으며, 이 모든 요소가 시청자의 주의를 영상에 집중시키고 영상 내내 그 집중을 유지시키는 방법입니다. 그냥 쉽게 말해서 더 빠르게, 더 화려하게, 더 강렬하게 만드는 편집 방법이다. 유튜브에선 수많은 컨텐츠가 경쟁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자의 주의를 빠르고 효과적으로 끌어들이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환경에서 보존 편집은 시청자의 관심을 즉시 사로잡고 스크롤을 멈추게 하며 영상 시청을 장기적으로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영상이 시작될 때 강렬한 소리 효과와 빠른 컷으로 전환되는 경우, 이는 시청자가 궁금증을 가지고 계속해서 영상을 시청하도록 만듭니다. 또한 화면상의 끊임없는 움직임은 시청자가 다음에 무엇이 나타날지 예측할 수 없게 만들어 영상에 대한 집중도를 높이는 효과도 가져오죠. 그럼 어떤 유튜버가 이 방법을 적극적으로 사용했을까요? 보존 편집을 대표적으로 사용하며 큰 성공을 거둔 유튜버는 미스터 비스트. 미스터 비스트의 컨텐츠는 워낙 대규모 프로젝트나 도전, 기부 활동 등을 해서 콘텐츠 자체의 매력도 있지만 그 편집 방법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는 의견이 많죠. 해외에선 이런 유튜브 편집 방법을 유튜브의 비스트화라는 말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왜 보존 편집이 유행했는가? 보존 편집의 효과는 실제로 강력합니다. 현재 유튜브 사용자들은 끊임없이 정보에 노출되며 그로 인해 짧은 주의 집중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짧은 시간. 쇼츠. 최근 유튜브의 좋은 이슈건 나쁜 이슈건 그 시작은 거의 쇼츠에서 시작되곤 합니다. 애초에 이런 편집 방법이 과거에도 없었던 건 아니지만 해외에서 이 단어 자체가 이슈화되고 유행을 타기 시작한 건 쇼츠가 나온 시점 혹은 쇼츠가 수익화된 시점과 유사하게 돌아갑니다. 정보의 양이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개인의 집중 시간은 점점 짧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시청자들은 빠르게 스크롤하며 콘텐츠를 소비하는 경향이 있어서 각 콘텐츠는 시청자의 주의를 끌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보존 편집은 콘텐츠가 대중의 빠른 스크롤을 멈추게 하고 영상을 클릭하여 시청하도록 유도하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자리매김했죠. 보존 편집의 효과는 실제로 강력합니다. 빠른 컷, 강렬한 시청각 자극은 시청자의 뇌에 빠르게 도파민을 때려버리는 거죠. 보존 편집은 효과적으로 활용될 경우 콘텐츠의 매력을 극대화하고 대중의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유튜버들이 미스터 비스트 스타일을 모방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이 좋다는 보존 편집을 유행시킨 미스터 비스트가 도대체 왜 보존 편집을 포기한다고 말한 걸까요? 이 모든 이슈의 시작은 미스터 비스트의 X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저의 동료 유튜버들은 초고속, 화려한 컨텐츠 시대를 벗어나고자 합니다. 이런 방법은 더 이상 작동하지도 않습니다. 작년에 저는 동영상 속도를 늦추고 스토리텔링에 집중하고 장면을 숨쉬게 하고 소리를 줄이고 개성을 더하고 동영상을 길게 만드는 등의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회수가 급등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부터 미스터 비스트는 편집 스타일을 바꾸는 시도를 했고 그 시도가 먹혔기 때문에 다른 유튜버들에게 더 이상 보존 편집을 추천하지 않는다는 말을 한 거죠. 근데 좀 이상하죠? 그는 왜 굳이 알리지 않아도 될 내용을 다른 유튜버들에게 알린 걸까요? 이런 내용은 해외에서도 이례적이라 워싱턴 포스트에서도 기사화됐습니다. 실제로 일부 유튜브 종사업계나 전문가들은 이 보존 편집 방식을 지향하는 목소리를 내곤 합니다. 첫 번째로 시청자와 제작사 양측에서 보존 편집에 대한 피로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입장에서는 끊임없는 자극과 과도한 정보의 흐름이 정신적으로 지치게 만들고 집중력 저하와 같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한국에서도 볼 수 있어요. 최근 한국 유튜브에서도 도파민에 관한 주제가 이슈화된 것은 이러한 주제와 결을 같이 합니다. 분명히 내가 유튜브에서 뭔가를 보긴 봤는데 돌아보면 내가 뭘 봤는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 뭐 이런 게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솔직히 너무 재밌어. 다만 그렇게 만들어진 컨텐츠, 즉 양산형 컨텐츠 같은 경우엔 글쎄 생각해볼 여지가 있어요. 굳이 비유하자면 캡사이신 같은 거? 자극은 있는데 맛이 없어. 크리에이터의 경우에도 동일한 편집 스타일을 지속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오히려 창의력이 제한되고 시간은 제한적인데 편집에 써야 하는 시간이 길어지니 가장 중요한 기획이나 스토리텔링에서 빵꾸가 나는 거죠. 요즘 AI 프로그램 같은 게 나와서 아무리 쉬워지고 빨라졌다지만 물리적으로 편집에 들어가는 시간은 있거든. 문제는 이딴 게 인이 100이면 제작자도 사람인지라 이런 생각이 들게 된다고.
몰라, 시간 없어, 그냥 대충 하고 편집으로 때워. 이렇게 시청자도 크리에이터도 보존 편집에 대한 피로도가 증가하니 컨텐츠의 만족도가 감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스터 비스트도 다른 유튜버들에게 알려주려 한 거죠. 이런 방식에 더는 통하지 않는다는 걸. 그럼 보존 편집을 안 쓰면 이상한 거냐? 아니요. 이런 이슈는 사실 해외에선 꽤 오래전부터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실제 보고 계신 이 영상도 내용을 최대한 압축시키고 정말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서는 효과를 넣지만 컷 편집, 화면 전환, 글자 스타일도 이거 하나? 대신 보는 사람이 한 입에 잘 드실 수 있게 최대한 깔끔하게 만들려고 노력합니다. 그 시간에 기획이나 자료 검색이나 스토리텔링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편집 부분에 대해선 다행히 좋다는 평가를 내려주고 계세요. 그리고 다른 해외 전문가들도 보존 편집만이 답은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스터 비스트와 함께 일했던 마리오 유스는 보존 편집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존 편집이 이야기의 깊이를 앗아간다면 그것은 보존 편집이 아닙니다. 그냥 나쁜 편집이라 합니다. 보존 편집이란 비디오를 최적화해서 비디오의 즐거움, 기억력 및 콘텐츠 수명을 높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스토리 자체에 대한 보존은 항상 좋아야 합니다. 지금 맛있는 과자를 먹는 사람들에게 더 이상 과자 먹지 마 라고 강요하는 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는 정말 맛있는 콘텐츠를 먹으러 온 사람들에게 다시 먹고 싶은 콘텐츠를 제공하는 데 집중합시다. 오늘 유튜브 이슈는 여기까지입니다. 유튜브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공식 유튜브 커뮤니티나 이 영상 하단 카카오톡 커뮤니티 방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럼 전 다음 유튜브 이슈를 가지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